오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99번째 제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앞부분을 좀 봤고, 돈은 본래 무언이고 법은 본래 무생이다. 말도 아니고 생도 아니다. 말로든 내지는 생으로든 생각으로든 일으켜서 도를 내지는 법을 더듬으면 제2도에 떨어지는 거다. 너는 최고를 갖고 싶은 거 아니냐? 최고를 깨닫고 싶은 거 아니냐? 왜 남들이 다 최고 다 훑고 지나간 거, 남은 거 찌꺼기 가지려고 그러냐? 뭐 이게 경쟁이어가지고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선착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려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자기 손으로 두 번째에서 더듬냐? 그래서 조사께서 오셔가지고 말 밖에서 몸소 얻고 깃틀 밖에서 깨닫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부처를 뛰어넘는 것을 물으면 부처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하고 또 방편으로 부처라 부른다 라고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견성성불도 통발이고 그물일 뿐이니 견성성불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조차 수단이니 그 이 가운데서 어떻게 동쪽을 가리키며 서쪽을 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보름지기 은밀히 개합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쇠쇠낙낙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무슨 열반을 증득하느니 생사에 개합하느니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군더더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런 인연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열반도 흔들고 생사에 개합한다는 것도 흔들고 다 그때그때의 인연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알고 난 다음에야 뭘 또 멸반이고 부처고 하겠냐.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다만 저의 국근 스님 스스로 칭하면서 저의 이런 말도 역시 극칙으로 삼지 않아야 비로소 부처병과 조사병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생했으면 내지는 말로 했으면 다 병이다. 대장부가 마음의 요지를 참구하고자 했다면 어찌 일정한 한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얼른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로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내지는 자기 마음에 이제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통과 못 받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나 그래도 좀 좋았다. 이런 거 그래도 달라졌다.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로우며 매일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며 매일매일 덜고 날마다 덜어서 한 걸음 물러나 밑바닥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른 것도 밑바닥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르른 것도 또한 세우지 않아야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부한 곳입니다. 편지는 끝나고 100번째 편지 정해 대사께 원문에는 양주의 승정 정해 대사께 승정은 뭐냐? 승주라고도 한다. 주석이 있어서 한번 훑으면 교단을 통솔 영도하고 아울러 비구비구니의 행위를 바로잡는 승관이다. 승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제1의 직무로 하는 승단의 최고위직. 조금 뭔가 여튼 좀 보면 본 제도는 원래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 승관직을 일컫는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시작은 그러나 당송 이래 그 지위가 낮아져 대부분 지방 승관을 말하는데 중앙과는 달리 설정된 승직 기구다. 그러면 마을에 지방 관리다. 그런데 스님한테 주는 이제 그런 직이었던 모양인지
편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인용이에요. 개성인용. 이 일은 오직 작가를 의지해야만 통할 수 있나니 작가 선지식 의지해야 통할 수 있다. 천리를 논할 것도 없이 가풍이 저절로 갔도다. 천리를 논할 것도 없이 가풍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러면은 저절로 갔도다. 명성을 들은 지 10년인데 이제야 서로 만나. 금강권 율극봉을 들어 보이네. 양주의 전승정이신 그러면은 전임자. 지금 편지 받는 분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해대사 종공께서 일부러 강을 건너 멀리 종부를 찾아주신 것은 자기의 대인연을 위한 정성의 표시입니다. 또한 오로지 소참을 부탁하시니 이 개성으로 그 정성스런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리 소임 대사니까 스님인데 소임을 살고 소임 끝난 다음에 찾아왔다. 찾아오신 인연이 오직 이 일대사 인연, 공부 인연, 이것을 위한 정성임을 제가 잘 압니다. 소참을 부탁하시니, 가르침을 부탁하시니 이 개성으로 답합니다. 그러면은 원어극근 선사께서 직접 지으신 개성인 모양이죠. 이 일은 오직 작가를 의지해야만 통할 수 있나니 천리를 논할 것도 없이 가풍이 저절로 갔도다. 명성을 들은 지 10년인데 이제야 서로 만나. 그러면 원호 스님께서 정의 대사에게 당신 이야기는 진작부터 들었는데 이제야 만나서 금강권 율극봉을 들어 보이네. 정혜 스님께서는 당신께서는 평생 매우 청정하게 수행하셨으니 이는 숙세에 도견이 쌓인 것으로 마치 부처님 제3시의 수보리의 방 안이 보배로 가득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근본 성품이 명민해서 얽힌 것이 전혀 없었고 득실을 모두 알아 뜻밖의 일이 생겨도 마음을 다잡아 오직 이 하나를 참고하는 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찬탄을 하시고 전생인연입니다. 스님께서는 매우 청정하게 수행하셨으니 서로 만난 것이 비록 잠깐일 뿐이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뜻이 굳고 확실해서 깊은 데에 이르셨으니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바에 부응하고자 그 속내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바에 부응하고자 수행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숨김없이 다 꺼내 보여주겠습니다. 재불과 조사가 한 사람에게 전해 드러내 보인 것은 사람마다 발밑에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 뿐이고 이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다. 또한 오직 성인과 범부의 기세계 또 육근, 육진의 바를 정자 정체는 오랜 겁으로부터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각기 사람마다 망상으로 띠끌 같은 경계를 인연해서 장애에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불성 지니고 있다. 다 자기 그 자리에 서 있다. 발밑에 있다. 하지만 왜 모르냐? 왜 괴롭냐? 왜 깜깜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냐? 각기 사람마다 망상으로 티끌 같은 경계를 인연해서 장애에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근본의 대역량을 발휘해서 용맹하게 처리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전후의 경계가 끊어져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전후의 경계가 끊어져 전후의 경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아직 오늘이고 내일이 회양이죠. 지금 남아서 열심히 또 마지막까지 뭐 말 그대로 용맹하게 임하고 있는 입장에선, 하지만 이게 전후의 경계가 큰 방해다 못할 것 같은데, 내지는 뭐 앞에 맛보았던 뭔가에 대해서 점검받았는데 근데 아니라 그런다. 자기는 분명히 뭔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지식을 얼마나 믿냐, 믿고 따르냐, 거기서 견적 나오는 건데, 누군들 믿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워낙 자기가 그러면은 맞닥뜨린 경계가 뭐 순경계로도 그렇지만 그 역경계다, 뭔가 너무 죽을 것 같다, 무섭다, 이거는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다 그러면은 앞의 경계로 보든 뒤의 경계로 보든 넓기가 대허공과 같고 밝기가 태양과 같습니다. 채를 분명하게 볼 것 같으면 허공과 같고 태양과 같다. 주관과 객관을 나누지 않고 한 량도 짓지 않으며 양을 헤아림을 짓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바로 그 자리에서 투철하게 깨달으면 바로 마음이 곧 부처임을 꿰뚫게 됩니다. 즉심즉불 꿰뚫게 된다. 이것은 따로 어떤 마음이 있어 부처인 것도 아니고 따로 무언가 마음이든 뭐든 부처인 것도 아니고 별도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나라하게 텅 비고 오묘하며 밝게 통해서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함 없는 보배 창고를 열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값진 재물이 아닌 것이 없음을 스스로 안다. 매일 쓰는 가운데서도 온 세계에 두루하여 감출 수 없고 아울러 무념무심의 쉬는 경계에 들어가니 감출 수 없지만 감춘 적이 없지만 늘 드러나 있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하고 모르면은 계속 비밀만 찾는 거고, 이른바 일구를 깨달아 백억 겁을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1000가지 만가지 일과 1000마디 만마디가 어찌 다시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제 힘을 덜려고 한다면 다만 허망한 인연과 의정을 쉬어 조금도 남김이 없는 곳이 바로 자기가 생사를 꿰뚫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뜻을 냈을 것 같으면 허망한 인연, 또 의정, 의심이고 또 뜻정자, 쉬어서 조금도 남김이 없는 곳이 바로 생사를 꿰뚫는 곳이다. 다만 이것이 바로 금강권, 율극봉, 이니 모름지기,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십시오. 편지가 이렇게 끝났어요. 101번째 각 선인께 불조의 종승에서는, 불법 문중에서는 오직 바로 끊는 것에만 힘을 쏟기에 향기나는 코끼리, 향상이 강을 건너듯 기세가 모름지기 밑바닥까지 사무쳐야 한다. 강이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흔들리고 휩쓸리는데, 큰 코끼리가 그걸 견뎌낸다. 쓸려가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굵은 코끼리 다리로 바닥을 딛고 버티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머뭇머뭇하면 바로 천리말리 멀어져 쓸려간다. 전혀 관계없게 된다. 이런 까닭의 예로부터 옛 어른 스님들이 방을 하고 하를 하였던 것이다. 기경처, 기틀 경계. 기경처를 참고하는 것은 마치 전광석화와 같아야지 풍규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이미 일이 자질구레하고 번거롭게 되어 풀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어찌
심천, 뭐 깊고 얕고, 득실, 또 편만, 치우치고 원만하고, 이것을 따지고 헤아리겠는가? 따질 여유가 어딨냐? 쓸려가는데, 아차 하면 쓸려가는데, 이와 사에 대해 이치로 따져 아는 것은 흙에다 진흙을 더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빼어난 무리들은 최상승의 도장을 차고 마치 1000개의 해가 함께 비추는 것처럼 손에 이미 도장 쥐고 있다. 경계를 마주하는 대로 다 도장 찍어낸다. 도장 없는 인가 받지 못한 자격이 없는 경계란 없다. 다 붙여 도장. 도장이 있니 없니 시비할 일이 없다. 내 손에 도장이 있을 것 같으면. 너 허가 받아왔냐? 동그라미고 꽃표고. 이거는 도장이 없는 무리들끼리 하는 소리고 마치 1000개의 해가 함께 비추는 것처럼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눈을 들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벌써 심장과 간장, 오장 육부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선지식의 입장에서 그러면 확인을 대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그러할 테고 내지는 어떤 경계가 됐든 선지식으로서의 모양을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눈 열고 그러고 내가 작용함에 다 훤하다. 본분의 솜씨는 애초부터 조작이 없기에 다만 빠르게 스스로 알아차리고 높이 쳐들고 일어나 바로 가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정스러운 견해든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 고금을 가두고 지금 이런 모양 내지는 시방 동서남북이고 그 사이사이고 위아래고 공간으로의 모양이든 꺾을 수 있어야 만세 천겁토록 실끝만큼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단박에 뛰어넘을 수 없다면 또한 모름지기 먼저 스스로 육근과 육진의 허망한 인연과 깨끗하고 오묘하며 뛰어난 도리까지도 다 털어버려야 한다. 텅 비고 확 트여 마치 통밑이 쑥 빠진 듯 가슴이 텅 비고 의정이 다해서 수승하다는 견해까지도 모두 다 잊어. 악은 물론이거니와 선도 그러하고 내지는 수행이다, 공부다, 일으킬 게 없다. 자연이 근본을 명확히 알면 옛사람들과 똑같이 얻고 똑같이 깨달아 조금도 간격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 깨달음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결코 해골 앞에서 귀신을 보거나 빛이나 그림자를 실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틀 속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곳이 없게 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 또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또 마삼근. 또 톱으로 저울추를 자른다. 천차만별이지만 만약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여기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를 알면 일체를 알고 하나를 밝히며 일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도 반드시 3단으로 배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장차 무위무사히 들어가 진실로 바로 그 자리를 밟게 되는 것이다. 하고 편지가 끝났어요. 각 선인에게 조금이라도 머뭇하면 천리말리 멀어진다. 공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적당히 양보하고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지는 않지만 그 정도 내용. 102번째 자 선인에게 처음 발심한 사람이 용맹스러운 의지로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정성을 다해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니 정말로 기쁘구나. 더욱이 나이가 한창인데도 고향의 포근함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이, 그러면 그게 뭐 간절함이든 아니면 분심으로 하든 그 모습이, 그러면은 밥도 내지는 잠도 잊고 화두에 몰두한다. 이거랑 또 뭐 이런 말을 접하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든, 아, 나는 이제 밥도 쉬고 잠도 쉬고 아주 열심히 화두를 들겠다. 그럼 이게 이제 앞뒤가 뭐가,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화두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는 결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거랑, 밥 먹는 것, 잠자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양을 잊는 게 아니라 상기하는 거랑 일으키는 거랑, 이게 뭐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은 또 깊이 들어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엔 아예 모양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화두 자체도 그러하고, 미묘한 차이라면 차이겠지만 이제 근데 그 미묘함 때문에 속을 수가 있다. 그럼 실컷 밥 안 먹고 잠 안 자는 시간만 가지고 고행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화두 둘라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원래 막연하라고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쥐라고. 그렇지만 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 그대로 살짝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는 것을 쥐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고는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정성을 다해서 공부했다. 여태 딴짓했다고 선지식이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 또 그런 가운데 또 평상시에는 못 해본 경험이든 신기한 거든 뭘 보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연이다. 뭘 보다가 지금. 더욱이 나이가 한창인데 고향의 포근함을 그리워하지 않고 청정하고 고아한 대중을 의지해 이 하나의 큰 인연을 몸소 참고하니 그야말로 숙세의 대근기로구나. 하지만 더욱 매일매일 삼가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한 방울의 물이 하나의 얼음이 되듯 법도를 밟고 따라야 한다. 도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중을 대신해서 바로를 지녔다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모름지기 새 집밖에 없는 군벽한 시골에 살면서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일러서 스스로 하나의 총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다. 대중을 이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나이가 한창인데도, 편지받는 분은 저 연배가 낮은 거겠죠. 저 어린 스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 보니까 훌륭하다. 그렇지만 그게 수행의 완성이고 끝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깨달았냐? 도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중을 대신해서 바로를 지녔다면, 이 바로를 지녔다는 게 소임을 지금 맡은 건지, 아무튼 면회를 정하는 명함을 소매에 넣어두고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참고한다면 면회를 청하는 명함을 소매에 넣어두고 대략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또 사람 만나면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참고한다면 만 가지 경계와 만 가지 인연이 모두 자기의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한 티끌 속에 꿰뚫어 벗어나면 온 세계가 모두 큰 법의 창고이니 이 심오한 이치를 개발하면
팔만의 티끌 번뇌가 모두 다 팔만의 바람일이 된다. 또한 대상을 전환해, 전환해 자기에게로 돌려 곳곳마다 마음을 요달하면 모두가 공부처가 된다. 다 내 탓이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딨냐. 자기 딴에는 하심한다고 내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자기가 제일 대장해야 된다 라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건데, 그러면 대상을 전환해서 상대를 하는 너와 나를 만들지를 않는, 그러면 허공의 입장으로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이쪽 저쪽을 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곳곳마다, 그러면은 마주하는 경계마다 다 마음을 요달하면 모두가 공부처가 된다. 공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산승이 그대를 위해 마음을 개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저 산하대지와 일체의 음성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수 보현 관세음에 오묘한 문인 것만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산하대지와, 그러면 모든 색과 일체의 음성 또 모든 소리 그리고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곳, 이게 문수이고 보현이고 관세음이다. 그 오묘한 문만 못하다. 한국어가 다시. 저 산하대지와 일체의 음성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곧 보현 관세음의 오묘한 문이다. 이래도 조금 걸리고 한 문단만 남아서 마저 보겠습니다. 어찌 보지 못했는가. 진주 보수가 탁발하러 나갔다가 시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봤는데 옆 사람이 화해를 권하면서 그대를 볼 면목이 없네 라고 말하는 말에 그가 바로 톡밑이 쑥 빠지는 듯 했던 것을 깨달으려 치면 꼭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그럼 뭐 방이든 할이든 얻어맞아야 깨닫겠냐. 자기가 스스로 순일하게 잘 지어가면, 그러면은 시절 인연 따라서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 싸우다가 그러면은 뭐 누가 제3자겠죠. 누가 나타나서 화해시키는 말을 듣고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 뒤에 세상에 나와서 바람을 치고 비를 때리듯 했다. 자유롭게 걸림없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내지는 비가 어디 사람 가려가면서 비가 내리더냐. 그와 같이 했다. 다만 초심과 같아서 한결같이 바꾸지 않고 앞으로 자기를 자유자재하게 해서 의심 없는 경지에 이르면 스스로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고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니게 된다. 편지는 여기까지. 시간도 다 됐고 누구한테 자아선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한창인데 참 좀 공부를 수행에 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 방심하지 말고 그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깨닫는 자리가 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일상생활 잘 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만 가지 인연이 다 자기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